잡을 포, 고래경, 고래잡이를 뜻하는 한자어 포경. 최근 1년 동안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업적 고래잡이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현재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가입해 고래에 관한 자원연구조사와 고래보호조치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일본이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꾸준히 고래를 잡아왔는데, 이는 사실상 상업적인 고래잡이로 판명돼 즉시 고래잡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일본의 우방국이었던 호주가 일본의 만행을 보다 못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연구 목적이라 우기는 일본에 고래잡이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후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래에 관한 새로운 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시 상업적 고래잡이를 재개했고, 오히려 국제포경위원회에 이번 기회에 상업적 포경을 허용하자고 역으로 제안하는 등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본의 상업 포경 제안은 부결되었고, 지난해 6월 말 일본은 IWC를 탈퇴하고는 본격적인 상업 고래잡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강제징용 등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고래잡이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문화라며 국제규범을 대놓고 무시하는 부조리를 보여줍니다. 일본처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며 지구상에 홀로 살아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식물관 혹은 7번째 대륙이라고 불리며 자연의 거대한 기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섬나라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구상에서 4번째로 큰 섬이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최대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0년에 독립한 인구 2,769만 명의 국어인 마다가스카르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수도는 안타나나리보, 종교는 토착신앙과 기독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마다가스카르는 아이스크림, 커스타드, 핫초콜릿 등에 사용되는 바닐라의 원산지로 세계 바닐라 생산의 약 40%를 맡고 있을 정도죠.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에는 대부분 설탕의 단맛이 베이스인 합성 바닐라 향이 첨가된 것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천연 바닐라의 달콤함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 하면 바오밥 나무로도 유명한데, 마치 하늘을 향해 거꾸로 자라고 있는 것 같은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옛날에 신이 제멋대로 돌아다닌 바오밥 나무에 화가 나 거꾸로 심어버렸다는 등 다양한 관련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모론다바 시내에 가까이 위치한 바오밥 에비뉴에는 최장 20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온 바오밥 나무들의 군락이 있고,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차로 약 4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안다시베 국립공원에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여우 원숭이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KBS 인간극장이나 EBS 세계테마기행 등의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대자연을 품은 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도 코로나19 사태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웹사이트 월드워미터에 의하면 마다가스카르는 6월 29일 기준 누적 확진자 2078명, 사망 18명으로 통계 수치로만 보면 다소 양호한 상태로 보이지만, 문제는 6월 말에 들어서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많게는 90명대로 나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렇듯 마다가스카르 역시 의료체계가 다소 취약해 그동안 의료 물품, 장비, 의료진, 그리고 방역 대책 매뉴얼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과거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가 세운 파스테르 연구소 한 군데에서만 코로나19 검사 진단이 진행되다 보니 당연히 진단 역량 역시 하루 200건에 불과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감사를 표하며 의학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며 극찬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시간 지난 25일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관에 의하면 한국에서 지원한 진단키트와 의료장비 덕분에 이를 바탕으로 마다가스카르에 처음으로 독자적인 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감염병 연구소 개관식에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부, 보건부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 독립 60주년과도 겹쳐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한국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립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진단 역량이 무려 5배인 하루 100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한국이 진단키트 26,600회분을 지원해 현재 28,000회분의 보유분을 비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훨씬 이전부터 한국에 아낌없는 도움이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와 화제가 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다가스카르는 의료체계가 매우 취약한데 그 예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0.16명에 불과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오지에는 병원조차 없어 많은 주민들이 가벼운 질병으로도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의 마다가스카르에서 14년 넘게 자발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외과 의사이자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재훈 씨가 있습니다. 이재훈 외과 의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7월 30일에 KBS 인간극장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재훈 씨와 그의 가족이 오지를 돌아다니며 아픈 이들을 돕는 것이 소개되면서입니다. 인간극장에 출연한 이재훈 씨는 인터뷰 당시 마다가스카르 오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몸이 아프면 조상님의 저주라고 생각해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해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해 단 30분 만에 열이 내리자 일부 환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이 내려왔다고 표현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신이 의사에서 하루아침에 영험한 무당이 된 이야기 등 오지를 다닐 때마다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로 어려움이 많지만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뛴다며 마다가스카르가 제2의 조국 같다고 말합니다. 이재훈 외과 의사처럼 개인이 자발적으로 돕는 케이스 외에도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관과 한국 국제교류 재단이 공동으로 오지 주민들에게 가족 사진을 찍어 집에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액자로 제작해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들인 정성에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로 남은 가운데 최근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여러 다른 나라 못지않게 한류 붐으로 뜨거워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에서 개최된 K-POP 대회에서 방탄소년단의 커버 무대로 우수상을 받은 치오리 씨는 마다가스카르 출신으로 한국말을 좀 더 잘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언급하며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K-POP 월드 페스티벌의 예선 경쟁률은 무려 490대 1로 이를 뚫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다가스카르 팀이 본선에 진출했을 정도로 현재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수도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 최고의 대학인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교에 인도양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초로 세종학당을 신설해 한국어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가르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치오리 씨는 세종학당에 일반인 대상의 강좌가 개설되면 무조건 등록해서 듣고 싶다며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한국 대사관은 마다가스카르 교육부와 협력하여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쉽고 재미있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의 전래동화를 교과서에 담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욕심 많은 형과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의 이야기를 다룬 흥부와 놀부, 자라에게 속아서 바닷속 용궁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토끼의 이야기를 다룬 별주부전 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전래동화를 포함해 K-POP, K-드라마, K-푸드 등 다양한 한국을 접하면서 성장해 성인이 됐을 때는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한국을 향한 마다가스카르의 뜨거운 관심은 현지 방송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현지인 100만 명의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는 민영 방송사 드림인TV에서 한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한류 전문 방송 한류를 제작해 방송한 바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한류는 매주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데 K-POP, 한국 드라마, 한식, 한국 역사 등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죠.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인연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데 개그맨 형제 양세찬과 양세형이 함께 등장해 화제가 됐던 광고이자 동국제약의 대표 제품인 마데카솔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열상, 찰과상 등의 효과적인 마데카솔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식물로부터 주 원료를 추출해 만들어지는데 이 식물의 주산지가 바로 마다가스카르로 마데카솔이라는 브랜드명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죠.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섭하는 정책으로 올해 말 만기인 제로금리 채무에 대해 상환을 일부 면제 혹은 연기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고, 또한 미국 거대 기업 아마존의 IT 인프라 제공 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난 4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한국 역시 올해 아프리카의 드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바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 초 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열린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서 한국의 민관 합동 대표단이 3,400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많은 나라가 광활한 국토를 가졌는데, 그에 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이 매우 열악해 혈액, 약품 등 긴급 구호 물품 배송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토지 측량, 안전 점검 등 드론의 다양한 활용도를 기반으로 미래에는 아프리카에 거대한 드론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돼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한국의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바이오주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 대유행으로 번진 만큼 진단키트 수요 폭증으로 진단키트 제조사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에도 기대감이 반영됐다. 18일 금융정보업체 VN가이드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시가총액 2천억 원 이상 상장사 579곳의 주가 등락을 집계했다. 이 결과 상장사 23곳만이 이 기간 주가가 올랐고, 나머지 556곳은 떨어지거나 보합을 유지했다. 특히 주가가 이 기간 오른 상장사 23곳 가운데 17개사는 코로나19에 따라 주가가 오른 종목이다. 지난 한 달 사이 코스피는 25.4%, 코스닥은 25.7% 폭락했다. 먼저 이 기간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바이오 진단 전문기업 수젠텍이다. 수젠텍 주가는 지난 한 달 사이 157.8% 올랐다. 수젠텍은 혈액 검사로 10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3종이 유럽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급등으로 18일 수젠텍을 매매 거래 금지 종목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사 시젠과 이데지씨 또한 이 기간 주가가 급등했다. 시젠 주가는 지난 한 달 사이 109.1% 상승했다. 이데지씨 주가는 이 기간 77.0% 올랐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진단키트 납품을 협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젠을 포함해 호젠바이오텍, 솔젠트, 피실, SD바이오센서, 렉지노믹스, 캔서럽 등 7개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실시간 유전자 검사 시약 8개 품목이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한국산 방역 물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제이코퍼레이션은 방호복 수출 500만 불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게 되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역 물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급격하게 줄어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주목받게 되면서 한국산 방역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산 진단키트의 수출 금액은 올해 누적 약 2,598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3,015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이탈리아, 인도, 미국,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수출 국가 수도 1월 1개에서 2월 33개, 3월 81개, 4월 103개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진단키트 수출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수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는 24시간 통관 체계를 유지해 수입 검사와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지난 9일자 BTS 기생충에 이어 한국야구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되고 있는 KBO 리그에 관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강남스타일 BTS에 이어 올 초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다며, KBO 리그가 얼떨결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야구 리그가 됐다고 전했다. KBO 리그가 미국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건 한국의 우수한 방역 처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한국민들의 실천 의식 때문이라는 것도 설명했다. 앞서
앞서 아베 총리는 아세안 한중일 정상들의 전화회담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는 이런 다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항공기 귀국편을 이용하는 등 현장 레벨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등 이웃나라로서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코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아베 총리는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이며 중요한 나라라며 일중한과 아세안 플러스 3 등 멀티뿐만 아니라 바이에서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상황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에 일본 내 연예인들이 이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연예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등의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사회평론가 마츠카니 소이치로는 최근 포털사이트 야후의 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연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 배경이라는 글을 올렸다. 마츠카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한다는 내용이 600만 건 이상 트윗된 가운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정권에 대한 항의를 나타낸 게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수많은 연예인들이 아베 총리에게 더 이상 일본을 망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시행해라 등의 비난 트윗을 올렸다. 마츠카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연예계가 직격탄을 맞은 점을 꼽았다. 이번 사태로 일본 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연예인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낀 연예인들이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라이브 공연을 하는 콘서트홀이 문을 닫는가 하면 영화관 매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의 국민 개그맨인 시무라 겐이 지난 3월 29일 숨진 데 이어 인기 배우 오카에 토미코, 일본 배우이자 극작가인 와다 슈도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 이영채 K세니학원대 교수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검찰청법에 연예인들이 엄청 반대를 한 것은 큰 변화다라며 이번 코로나19로 연예인들이 사망하면서 자극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예전과 달리 연예인들이 정치에 대해 발언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마츠카니는 거물급 연예인이 기획사에서 독립하거나 이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2018년 연예기획사에서 독립한 배우 고이즈미 큐코는 이번 사태 속 자신의 회사 계정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또 미국 등 해외에 진출하는 일본 연예인들이 늘면서 정치 비판에 적극적인 할리우드 배우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연예인들도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일본 연예인들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마츠카니는 그러면서 연예인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연예인의 의견을 들은 후 팬들이나 시민들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란 편파성에 따라 편가르기가 아니라 고민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NHK 보도에 따르면 가토 가세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전날 열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보건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은 앞으로 출구 전략의 착실한 시행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양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의 최근 코로나19 감염자나 사망자 수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억제돼 있어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의하면 가토 후생노동상은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으며 한중일 3국이 한층 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도도부 현 전역에 선포된 긴급사태를 지난 14일 대부분 해제했고 현재는 도쿄도 등 8개 현에만 유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긴급사태 부분 해제를 계기로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홋카이도에서 한때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거론하며 한국도 지난주 나이트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본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이나 한국 또는 유럽과 미국도 그렇지만 바짝 줄었더라도 다시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서 긴급 사태가 해제되더라도 감염이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화상회의에는 박능후 한국보건복지부 장관, 마샤웨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등이 참가했다. 3국은 회의를 거쳐 검사, 치료약, 백신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식과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체계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공조와 치료제, 백신 개발 공조 체계 구축, 기업인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3개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 계획안을 개정해 3개국이 감염병